안녕하십니까, 미주놀 팀장입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진짜 설날이니까. 자, 미국은 뭐 그냥 갑니다. 설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여러분, 요즘 시장 정말 헷갈리시죠? 금요일도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막 쳐 올리고 정말 헷갈리시고 정말 힘드시죠? 제가 오늘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영상 올릴까, 종목 영상 올릴까, 뭐 그런 거 좀 올리면 조회수가 많이 나오니까. 근데 숙제를 좀 해야겠다. 왜냐하면 오늘 이 영상 제가 꼭 한번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이미 뭐 수많은 전문가들이 상반된 뭐 그 리포트를 계속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드실 텐데 뭐 결국 결정은 여러분이 하셔야죠. 근데 미주놀의 입장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시장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요 사진이 뭐 어디냐면 빅베어라고요. 빅베어. LA에서 뭐 한 3시간 정도? 2시간 반? 3시간? 얼바인에서 한 그 정도? 3, 4시간? 동쪽으로 가면 곰이 많이 나온다 해서 빅베어라고 하는데 썰매장도 있고 그러니까 스키장도 있고 겨울, 눈.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LA는 제가 살고 있는 얼바인도 그렇고요. 얼음이 안 얼어요, 겨울에도. 그러니까 한국의 제주도? 좀 생각하면 되는데 눈이 안 얼어요. 그래도 물론 춥죠. 눈이 안 온다. 그러니까 영하로 떨어지지가 않고 눈도 안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스물스물 추운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20년 전 얘기입니다. 눈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빅베어 가야 된답니다. 빅베어. 얼마나 걸려요? 했더니 차 타고 한 4시간 가야 된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샌프란도 밸리에 살 때였으니까. 아, 진짜 많이 가야 되는구나. 전 그런 줄 알았어요. 눈 보려면 차 타고 4시간 가야 된다. 그러다가 자, 이 마운틴 하이라는 지역을 알게 됐습니다. 눈이거든요. 여기는 차 타고 1시간 거리면 돼요. 얼바인에서. 이 마운틴 하이를 미국 생활 10년 만에 알게 됐어요. 그때 제가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아, 뭐야. 눈 보려면 4시간 가야 된다며. 빅베어 가야 된다며. 1시간 거리도 있네. 물론 여기는 좀 덜 추울 때는 눈이 안 오고 그냥 지나가는 데도 있고 뭐 스키장도 있긴 해요. 하지만 뭐 빅베어에 비하면 훨씬 더 빅베어에 비하면 규모도 좀 작죠. 하지만 눈 보고 싶을 때 특별히 얼바인 지역에 비가 많이 올 때는 저기는 눈이 오는 데거든요. 1시간 거리면 가면 이제 겨울 나라에 온 느낌이거든요, 사실은. 어릴 때는 저희도 애들 데려가가지고 이렇게 미끄럼들 태우기도 하고 막 1시간 거리에 눈을 볼 수 있었는데 왜 그 사람은 나한테 4시간이나 그랬을까? 자, 그러다가 제가 이제 한때 여기 보고 계시는 요 지역은 어디냐면 우리 A반에 제니퍼 학생이 살고 있는 렌초 쿠카몬가라는 지역이에요. 여기. 대표적인 길 있죠, 푸트힐. 겨울에는 이 지역 가면 여기는 또 마운틴 하이보다 또 가까워요. 한 30분, 40분, 30분 정도만 가면 나오는 데인데 눈 덮인 산이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제가 여기를 예전에 이제 일 때문에 갔는데 겨울에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무슨 타임머신 타고 무슨 대관령이나 스위스 온 느낌이었어요. 이 눈 덮인 산을 보는 순간. 자, 제가 처음에 이 얘기를 장황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저한테 왜 눈 보려면 빅베어 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사람은 그것만 경험을 했으니까. 마운틴 하이를 경험한 사람은 아니야. 1시간 거리에 마운틴 하이에 가면 눈 볼 수 있어. 더 가까운 렌초 쿠카몬가 지역만 가도 겨울에는 눈 덮인 뷰를 볼 수 있어.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심지어 나연바에 제가 살 때 와, 그 57번하고 10번 만다는 거기만 가니까 눈 덮인 뷰가 와. 제가 그 전에 플러튼에 살았는데 나연바하고 플러튼은 15분, 20분 거리밖에 안 되거든요. 프리웨이로는요. 겁나게 달리면 한 30분 되긴 하겠다. 자, 여러분, 자기가 경험한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지금 이 시각을 우리가 깨트리지 않으면 우리는 시장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바라볼 수가 밖에 없어요.
지금까지의 경제 지표, 지금까지의 모든 것은 그랬다. 근데 제가 늘 미진놀이 늘 이야기하는 것. 근데 그거는 before 코로나. 코로나 전에는 그랬지. 코로나 전에는 수많은 경제 위기들 2000년, 뭐 2008년, 뭐 2010. 그때는 그때와 지금이 근본적인 차이를 모르는 상태에서 과거의 지표만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뭐 불경기는 뭐 연전이 뭐 살짝 왔다가 이제 뭐 이렇게 갈 거다 뭐 어쩌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가는 게 벌써 선반영이 돼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고 넷플릭스 봐라 뭐 저렇게 벌써 급등했지 않느냐 뭐 어쩌죠.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제가 뭘 보여드릴게요. 요거 한번 보여드리죠. 제가 일부러 모자이크 처리 싹 했어요. 종목 가리느라고. 이게 무슨 종목인지 아세요? 일단 무슨 종목인 건 제가 이따 알려드리겠고 고점 찍은 다음에 350 딱 찍은 다음에 흘러내리다가 이때 반등이 왔는데요. 반등 쫙 올렸죠. 지나고 보면 요게 이제 200일 선이거든요. 요게 오렌지 컬러가 이거를 뚫고 올라섰던 요때가 마지막 탈출 시기였다는 거예요. 요때 이거를 뚫고 갔어야지 요 상승세를 그대로 이어가는데 제가 조금 우리 공부해야 되니까 이거죠. 이거를 이렇게 이게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움직였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이 추세선을 잠깐만요. 이 추세를 그대로 이어가면서 이렇게 갈 수 있었던 건데 여기서 이게 꺾여 버리면서 바로 어떻게 하강으로 빵 하고 내리쳐 꽂았던 거죠. 이게 어떤 종목인지 아십니까? 네, 엔비디아였습니다. 제가 왜 엔비디아 얘기하는지 아시죠? 제가 엔비디아 고점에 몰렸을 때 280이 마지막 탈출 기회였는데 희망회로 돌리다가 왜 이때 다 그랬어요. 올라간다. 이제 올라간다. 지나고 보니까 어때요? 고점 대비 3분의 1 토막이 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했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엔비디아인데 차트가 비슷하지 않나요? 자, 제가 지금부터 이제 스파이를 갖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스파이의 월봉입니다. 스파이의 주봉이고 어때요? 제가 번갈아 보여드릴게요. 이게 엔비디아라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그냥 차트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이렇게 가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자 보세요. 이거랑 이 차트 모습이랑 이 차트 모습이랑 자 번갈아서 한번 해드릴게요. 어때요? 요 부분을 특별히 주목해서 보세요. 요 부분 고점 찍고 내려오는 부분 어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비슷하죠? 요 색깔, 요게 200일 이평선이고요. 강력한 저항선으로 지금 뭐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요 200일 이평선을 스파이가 딱 깨고 내려왔던 요때. 이게 작년 2월, 3월 중순에서 4월 요때였거든요. 요때. 이걸 못 들고 있잖아요. 또 못 들었고.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있는 그대로 보자고요. 있는 그대로 지금 이렇게 흐르고 있잖아요. 이렇게. 스파이의 주봉입니다. S&P 주봉. 월봉을 한번 볼까요? 이제 느낌이 좀 오시죠? 자, 이게 월봉입니다. 월봉. 추세가 안 꺾이고 가려면 여기서 갔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나오면 안 됐던 거예요. 이게 나오면 안 되고 이렇게 갔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갔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게 아니라 이렇게 꺾여 버린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일봉으로 보면 헷갈리죠. 지금 밑에를 저점 찍고 이제 서서히 올라가는 거 아니야? 서서히. 근데 여러분, 이 저점의 지지보다는 고점의 저항이 더 크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요까지는 갈 거예요. 이만큼 갔죠 이번에. 그렇죠? 요까지는 갈 거예요. 마음껏 즐기십시오. 근데 저는 요 조금 가는 요거 조금 먹으려고 저는 그러한 리스크 감당 안 할 겁니다. 가장 확실할 때 저는 들어갈 거예요. 요 정도까지는 갈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가 문제죠. 이거를 뚫기에는 퀘스천 마크. 못 뚫는다. 뚫기에는 제가 이 영상 밑에 하단에 그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경기 침체의 본격화된 모습 다큐멘터리 1편, 2편을 제가 이렇게 다 걸어 드릴게요. 꼭 보세요. 꼭 보세요.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제2의 IMF가 오고 있죠. 오고 있죠. 오면 안 되지만 뭐 미국도 예외는 아닌데 이거를 뚫을 수가 없어요. 이걸 왜 뚫을 수가 없냐 그러면 아니 실적 계속 잘 나오고 이번 넷플릭스처럼 그러면 뚫을 수 있지 않느냐. 이걸 뚫을 수 없는 이유를 제가 명쾌하게 한 장의 사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뚫을 수 없는 이유는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게? 아니, 파월과 자넷 옐런인데요. 네 맞습니다. 이 두 사람 때문에 뚫을 수가 없어요. 아니 파월과 자넷이 시장을 박살내나요?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파월과 자넷은 주식시장을 끌어올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작년부터 지금 시장과 연준이 싸우고 있다. 실세란 말 아시죠? 실세. 저 집은 와이프가 실세야. 저 집은 뭐 남편이 되게 젠틀하고 내성적인 것 같지만 남편이 실세야. 실세라는 게 항상 있거든요. 저 커플은 좀 남자가 어벙벙한 것 같지만 제가 실세야. 저 커플은 여자가 조용한 거지 여자가 실세야. 시장의 칼자루는 연준이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장은 한 번도 연준과 맞짱떠서 이긴 적이 없어요. 그래서 don't fight 연준, 페드랑 싸우면 안 돼요. 근데 자꾸 페드랑 싸우려고 그러죠. 페드랑 싸운다는 게 뭔지 알아요? 계속 페드를 향해 잽을 날리는 게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금리 이제 내릴 거다. 응? 이거 보세요. 또 살짝 부동산 금리 내려가니까 또 부동산 시장이 또 꿈틀꿈틀 되죠. 그거를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이것 봐라. 시장이 조금 좋아지니까 또 막 비트코인 막 또 2만 1,000, 2만 2천 막 쳐 올리죠. 조만간에 이 두 분이 또 칼 한번 빼드릴 겁니다. 아직도 그렇게 큐티를 하고 돈을 빨아들이는데도 아직도 시장에 돈이 많아요. 아직도. 칼자루는 연준이 잡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 초반에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드렸죠? 시장을 바라보는 게 헷갈리시죠? 그럴 때는 시장의 키를 누가 쥐고 있느냐를 봐야 돼요. 시장의 키를 누가 쥐고 있느냐를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요 사진일 때는 여러분, 요 사진일 때, 이 사진일 때는 시장의 키를 누가 쥐고 있었죠? 파월입니까? 트럼프입니까? 트럼프예요. 그래서 막 파월이 말 잘못해서 막 주식 떨어질 땐 트럼프가 막 협박해가지고 끌어올리기도 했어요. 트럼프 때문에 자넷이 연준 의장에 대한 그걸 못했죠. 지금 칼자루는 이 두 분이 갖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은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돼요. 꺾이고 있죠. 하지만 진짜 진검승부가 남았어요. 임금. 스티키하다고 표현하죠. 임금 저거를 이겨낼 수 있을까? 무서운 얘기인데 저는 올해 미국은 내년이 진짜 힘들 것 같고요. 올해도 경기는 버텨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내년 미국 경기가 가장 심각한 구렁텅이로 빠져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 그 엄청난. 물가는 안 내려가고 경기 침체는 오고. 뭐 수치상으로 지금 뭐 경기 침체가 왔다 안 왔다를 딱 뭐 선언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이 영상 하단에 꼭 보세요. 그 한국 그 경기 침체 바닥 민심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차트 오늘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지금 엔비디아의 모습과 아주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희망연을 계속 돌리니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럴 땐 우리는 주봉과 월봉을 보면 이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주봉입니다. 이게 가는 게 아니라 이거였구나.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굉장히 안 좋다는 게 뭐냐면, 자 보십시오. 내려와야 될 때 안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수직 낙하. 오케이. 이게 얘가 내려와 줘야 돼요. 좀 이렇게 내려와 준 상태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안 내려오게 버티잖아요. 그렇다고 얘가 이걸 뚫고 가느냐? No.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기서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자 보세요. 이게 끌어올리는데 음봉 지금 이게 나왔단 말이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벌어지는 거 이게 뭐죠? M자형 하락. M자형 하락. 계속 M자형 하락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계속. 그렇다고 인버스를 모아간다? 자살행위죠.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렸다라고 하는 거는 시장이 계속해서 럭비공 마켓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버스를 모아간다? 바보죠. 끊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버스에 물렸다고 그런다고 시장 폭락이라는데 큰 그림은 하락이라는데 여러분 그거 못 버티세요. 주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세요. 주식은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게 주식 투자에 성공하는 비법입니다. 인버스 모아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단타로 접근하라고 했는데 왜 자꾸 모아가는지 모르겠네. 테슬라 모아가는 거 아니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안 팔고 버티시다가 그 어려움을 당하세요.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조심스럽게 예측할 건데 이번에 주식 실적 발표 잘 나올 수 있죠. 네, 시장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봤자 오히려 이렇게 올라간 게 나중에 이거에 대한 충격이 더 큰 것처럼 차라리 이번에 실적 발표 실적이 안 좋게 있는 그대로 나와야 돼요. 이제는 쓸 카드가 없어요. 이제는 25%씩 달러 추리 같은 거 올리지도 못한대요. 왜? 오늘 이 영상 이제 나온다니까요. 호떡을 1,500원 주고 사 먹겠습니까? 기대치를 워낙 낮춰놨고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특히 테슬라가 그랬죠. 근데 이제 그 카드도 끝났다는 얘기죠. 정리합니다. 미국 주식시장 2023년 굉장히 우리의 그 조급증, 우리의 짧은 시각, 우리의 과거의 경험의 데이터에 따라 발음이 꼬이냐 죄송합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빅베어, 마운틴 하이, 렌처 쿠카몬가처럼 자기의 경험에 기초하고 자기가 보고 싶은 영상만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었기 때문에 개미들은 시장의 예측에 대한 까막눈일 수밖에 없어요. 미안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깊게 공부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잖아요. 이제는 깊게 공부할 자료도 별로 없어요. 사실은. 시장의 리포트들이 월가의 리포트들이 장이 끝나면 그냥 갖다 붙이기 바쁘잖아요. 떨어지면 경기 침체, 올라가면 아니 경기 침체가 하루는 좋고 하루는 나쁘고 그겁니까? 이미 우리는 정말 이 혼돈의 기사와 뉴스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그래서 워런 버핏 할아버지가 우리 버핏 형님이 월가에서 멀리 떨어진 저 오바마에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노이즈 섞이기 싫어가지고. 미주노 가족 여러분, 큰 그림을 이렇게 잡고, 오케이. 지금은 좀 더 중심을 잡아야 돼. 시장의 칼자루는 누가 쥐고 있느냐? 연준이다. 연준은 무엇을 원하느냐? 진짜 진검승부가 남았다니까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정말 인플레이션은
지금 까딱 연준이 뭐 금리를 이제 내리고 뭐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요. 뭐 조금 좋아졌다고? 아니에요. 진짜는 남았다니까요. 서비스 업종이 밑에 하단에 그 한국처럼 서비스 업종이 지금 도산, 실업률 폭등 이게 나와야 돼요. 지금 이 시장의 바닥이 아니에요. 패닉셀이 안 나왔잖아요. 패닉셀이 나와야지 바닥이에요. 패닉셀이 나와야지 바닥이에요. 안 나왔잖아요. 패닉셀이 나와야지 올라가요, 여러분. 이게 보면 스파이 주봉이죠? 아니, 월봉이죠? 2020년 요때가 어땠는지 아세요? 요때가 코로나 때예요, 코로나. 한 달 내내 빠졌잖아요. 이게 패닉셀이 나온 거예요, 패닉셀. 패닉셀이 나왔기 때문에 뉴 바잉, 새로운 매수 주체들이 들어오면서 끌어올린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 이게 안 나왔어요. 이게 안 나오고는 갈 수가 없어요. 그 진짜 바닥이 아닌 거예요. 테슬라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리스크 관리를 심할 정도로 해서 나쁜 거 하나도 없어요. 애플 100불 깨진다. 테슬라는 이미 101불 찍었으니까 한 80불 정도까지 내려오지 않을까.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건 제가 아니라 시장이에요, 시장. 시장을 움직이는 칼자를 누가 쥐고 있느냐? 연준입니다. 자넷입니다. 비트코인 저렇게 올라오는 거 내버려 둘까요? 저런 것이 그들이 지켜보는 경제 지표인데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아직도 실업률, 아직도 임금, 진짜 진검승부가 남아 있습니다. 곧 펼쳐집니다. 저희 영상에 도움이 됐다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창은 닫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